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무언가 값진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만의 다짐도 중요하지만 곁에 함께하는 이들의 역할도 참 크죠. 잘 알지 못하는 길은 함께 답을 찾고 먼저 가본 길은 손을 내밀어주며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는 곳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이야기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지금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주상공회의소가 1925년에 설립돼서 내년이면은 90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들어볼까요? 전주상공회의소가 내년이면 9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 이번 이 역사성과 시대성을 갖고 있는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이번에 취임을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주상공회의소는 전국의 73개 상공회의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상공회의소는 4곳의 상공회의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는 범세계적인 경제단체 기구로 해서 130여 개국이 같이 목적 지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는 범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전주 상공회의소 하니까 전주 지역에만 해당하는 상공회의소구나라고만 생각하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주 상공회의소는 8개 시군 지역을 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4개 지역 중에 그 8개 시군은 무주, 진안, 장수, 완주, 남원, 임실, 순창, 전주를 관장을 하고 미래 비전에 갖고 있는 우리 경제인들의 법정단체로 만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원은 그럼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희들 등록은 현재 1,400여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허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그 회원 수가 다시 말해서 회비를 내고 정상적으로 투표권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은 약 400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그 회장에 당선이 되면서 진성 회원을 한 1,000명 정도 만들어서 저희 상회의 대표성이나 또 재정 건전성에 함께 해야 되겠다 해서 이미 그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진성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건강한 이 상공회의소를 구축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상공인들이 결집하고 단합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만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함께하고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대표성, 또 우리 전주상의의 건정성, 이런 것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전주상공회의소는 회장직을 투표를 통해서 뽑습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번이 3번째 도전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뭐랄까 단선 소감도 상당히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하고 소회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그 상수를 통해서 우리 회원들과 많은 소통을 했고 또 서로 간의 소통에 따른 신뢰가 있었습니다. 저는 20여 년 동안 상위 회원을 하면서 그분들과 같이 했던 그런 가치, 이념, 생각, 다시 말해서 우리 상의의 의미와
또 상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게 됐는데 공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군요. 그런 신뢰를 구축을 해서 네. 이번에 그 역사와 시대를 갖고 있는 90년의 역사의 전주상의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우리 상공업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네.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 지켜봐 주시면 예. 이제 단합하고 결집해서 전주상에 걱정 없는 지역 경제의 공동체로서 상해가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예.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석유회사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기업 대표로서 느낀 점들이 전주 상공회의소 회장 역할을 하는데도 아마 큰 공감대를 열어가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창업을 한 지 35년, 예. 제가 사업은 40년 됐습니다만은 이 스타트업을 통해서 직원들 간에 뭐니 해도 소통과 신뢰가 더욱 중시하고 특히 요즘 같은 그 사회사업 환경에서는 예. 더욱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네. 사회적 기업, 사회와 또 직장과 본인의 생각을 세 가지를 합치를 해서 예. 뭔가 내가 봉사하고 신뢰하고 또 소통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제 소통을 강조를 하시니까 소통의 어떤 팁이라든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전략이 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귀감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 구동존이라는 예. 표현을 많이 하고 또 좋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사무 과정 중에서도 그것을 생활의 지표 중에 하나를 네. 잡고 있는 겁니다. 네네. 잘 아시겠지만 구동존이는 나오고 다른 생각과 가치가 있더라도 그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내 주관적 생각보다는 네네.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 저 아닌 다른 분들과도 그런 생각과 가치를 존중해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회장이 되시면서 새롭게 조직 개편도 앞두고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상해 그 회원을 활동해 오면서 예. 사실은 일반 회원이 아닌 감사, 부회장, 수석 부회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소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전주 상해에 대한 업무적인 거고 운영적인 것도 예.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삼수를 통해서 사실은 6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 그 6대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비상대책회의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한 6가지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 그 TF팀을 구성을 해서 제가 그 3년 동안 또 추후적으로 전주상해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될 문제점을 지금 역량을 집중시켜서 직원들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실제적인 것은 아마 4월 중에 가시적인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정립이 4월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 세계적인 생활 환경이 첫째는 코로나라는 예.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을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가 점입돼 있는 현 시점에서 네. 많은 점이 어렵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흔한 그 우리 일반적 표현에
위기를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나마 우리는 올해 전북 특자도의 원년입니다. 예. 저 또한 우리 이번 저희 상위가 25대가 출범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의 특징과 특색을 살려서 여러 가지를 정책 개발을 같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의 미래 비전의 먹거리인 새만금 지구에 대한 향후 비전이랄지 또 2차 전지 산업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경제활동에 저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해소만 된다면 네. 아마 우리 전북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만들어 갈 것 아닌가 네.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예. 세계 한상인 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사실 전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기관의 후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그 상공회의소 날에 가서 특별히 저만이 시간을 갖고 코트라나 옥타에 관련돼 있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예. 사전 협의를 했고 옥타 회장 같은 경우는 4월 중에 저희 예. 전주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계기나 이런 걸 통해서 전주 상위가 해야 될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있고 좀 더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면에서도 우리 상위가 어떤 역할과 기능 또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챙겨내는데 네네.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상공인들을 이제 만나시고 또 대화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회장님께서도 기업 대표님이기도 하시니까 현장의 상공인들이 겪고 있고 담고 있는 애로사항들이 무엇인지를 또 청취하고 그것을 문제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일 텐데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취임을 하고 맨 먼저 찾아간 것이 예. 완주 그 삼공단 예.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분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역시 모든 기업은 자금 문제와 인력 문제를 고충이 있다라고 네네. 그런 그 토론을 하고 그 애로사항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이제 그 외차적인 문제는 그 행정의 지원이나 예. 이런 것이 취약하다 이런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금융기관을 통해서 스타트업만의 어떤 특징, 기존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나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MOU나 이런 걸 통해서 예. 지원하고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네. 또 아까 인력 문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하고 저희들 사업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군요.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센터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더 역량을 집중시키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각 기관 또는 이 기업의 또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안에서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다른 단체와 기관하고 연합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 나갈 때 시너지가 나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또 풀어가는 과정들을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상공회의소만의 업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6대 비전 중에 하나가 오픈형 리더나 CEO들에 대한 가치 이념 또는 지식 공유, 예. 또 정보 공유 이런 것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면서 뭔가를 이제는 학습으로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얘기지만 옛날에는 교육과 사회와 기업은 별개였는데 지금은 세 가지가 산학협
다 이렇게 맞아요. 협치되는 예. 그런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이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6대 비전 중에 하나가 아까 CEO들이나 또는 그 오피니언 리더 더 나가서는 회원들도 뭔가 정보, 지식 이것을 공유하고 학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그 분기별로 한번 저희들이 그러한 아침 학습 내용이나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네. 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의는 안 되면 그런 거. 또 더 나가서는 저희들이 대학과 연계를 해서 최고의 CVO 과정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한번 지식 공유와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동안에 맡은 역직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메인 비즈 협회 회장, 국제 로터리 3670 지구 총재, 대한 빙상연맹 실무 부회장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 오셨어요. 단순히 뭐 기업 대표로서의 삶만 살아오셨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살아온 길에 대해서 정의한다면 회장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그마한 소망과 꿈과 희망이 사실은 봉사 역할을 했을 때 가장 만족함을 느끼고 제 자신이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평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직함이나 직책들이 사실은 저희 어떤 제 업무와 회사와는 무관한 그것도 꽤 다양성과 다변화가 돼 있는 부분에서 아마 최선의 열심히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역할을 맡게 됐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도 상당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 장관 표창도 받으셨고 국무총리 표창,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면서 포상도 상당히 많이 수상을 하셨는데 이렇게 상들을 받기까지 과정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육자 집안의 아들로서 그분이 저한테 남겨준 생각과 가치를 배우고 느꼈기 때문에 그런 생활도 했고 그런 일들을 해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환원 활동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활동이라든지 보람찼던 순간이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글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한빙상연맹 실무 부회장 겸 그 외국 대표 부단장으로 동계올림픽 이런 거 나갔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메달을 확보했을 때나 또 그로 인해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앞장서서 그 임원으로서 우리가 유치해냈다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 때 임원이셨군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메인비즈 중앙회장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제가 기초를 만들어서 결국 성문화 시켜서 보완 수정 개정을 했다. 그 두 가지가 아마 제가 사무 과정 중에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또 수상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업적도 많이 이룩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또 열정적이게 활동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은 과연 또 무엇일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아까 저는 이제 이남 오녀 중에 막내 쪽에 이렇게 저희 집은 성장 과정이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아까 아버님도 교직에 계셨고 이래서 형님 누나들도 다 공직에 있었고 저만 우연찮게 이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돼 있는데 저도 공직에 한 10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했는데 아마 사회적 관계에서 이런 성장 과정보다는 사회적 관계에서 제가 기업을 하게 하는 환경도 만들어졌고
그런 생각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오히려 제 사업과 기업보다는 더 재밌게 못 있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 사업 자체도 사실은 다른 분들하고 다른 그런 그 생각과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는데 지점의 형태가 주유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유소를 제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제 손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22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마 어느 누구고 이 주유소를 22개를 졌다고 하는 사람은 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도 한 개인이? 저는 예. 제 개인이 예. 땅을 매입을 해서 주유소를 22개 이렇게 직접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은 총각 때 제가 주유소를 하게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일주일에 이렇게 네. 가잖아요. 지역 향토사단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농땡이 좀 부리다가 한쪽에서 그 주변 친구들하고 이 얘기가 총각이었으니까 다 직장 걱정하고 그렇죠. 뭐 타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우월감을 갖고 야, 뭐 주유소 이거 별거 아니대라고 하면서 예. 그래도 우리가 쉬운 얘기로 갚으라고 그러면 한 20개 가져야 된 것 아니냐 농담 삼아서 저는 한편으로는 한 20개 질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네. 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나만 있어도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20개를 한다고 그랬냐. 그래서 저는 사실은 60살이 이전에 20개를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63살을 먹어서 20개 마지막 주유소를 졌던 것입니다. 네네. 그런 것이 사실은 보람적, 우리가 금전적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가치를 제 자신의 약속과는 분명히 지키면서 생활해 왔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회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많은 분들께서 우리 또 청춘들 중에서는 또 스타트업을 또 일구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뭔가 기업가로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좀 꿈을 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비 기업가들과 또는 초기 기업가 분들께 이렇게 조언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에 너무 지금 많은 부분을 정책적 배려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창업, 벤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석학들이 판단을 할 때 5년에 남은 스타트업은 약 5.8%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겨우 2%가 채 안 되는 그러니까 100개가 시작을 했다고 그러면 5년 후에 남아 있는 것은 5, 6군데고 10년 후에는 한 군데에서 두 군데 살아남는다.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는 보나 그래도 정부가 너무 그 스타트업 쪽에 치중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배려, 또 지원 정책 이런 것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쪽에 조금 저는 중소기업의 중앙회장을 역임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많은 걸 인지를 하고 정부의 정책 건의도 하고 이랬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정부의 정책과 실제 우리가 와 닿는 건 많은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스타트업 쪽에 있는 젊은 창업, 청년
이런 그 실업가들이 창업이나 벤처를 할 때도 좀 더 심도 깊게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만은 꼭 안 되는 거고 예. 자기의 어떤 것하고도 접목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태가 창업에 있어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아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모르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물론 거기에 강점과 단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왕이면 요즘같이 불확실성한 그런 이 환경에서는 기왕이면 알고 좀 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태를 파악을 하고 네. 창업을 하든 벤처를 해야 맞을 것이다. 이런 것을 권고해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은 어떤 비즈니스고 이 고객이 있을 판인데 고객이 만족이 아닌 고객이 감동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행태적 정신적 가치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과를 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네네. 정말 내 혼신의 힘을 바쳐서 예. 해야 될 것이다. 저는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제 자신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요즘 너무 이상적 사고를 형이상학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잘 만들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이건 내 이상이 안 맞아. 이런 표현으로 접고 없애고 이런 경우가 많다. 네, 제가 들려드릴 말이 있다면 정말로 창업 벤처를 할 때는 젊음의 투기와 용기 끝까지 네. 해보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네.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성공한 기업가를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도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을 이제 나중엔 전주 상공회의소의 또 진성 회원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확보를 하려면 그분들을 정말 좀 잘 육성시키고 키워가는 기업인으로서 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지금 직원들하고 TF팀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까 학습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젊은 2세대를 위한 예. 저희들이 아까 학교와 연계를 해서 예. 산학협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꼭 최고의 과정이 아니더라도 학습하는 여건과 환경 플랫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년 우리가 한 30명씩 예. 오픈년 리더가 됐든 CEO가 됐든 가업 승계자가 됐든 회원이 됐든 한 30명씩을 위탁을 해가지고 네. 전북대학교에 이미 그래서 저는 전북대학교하고 그것을 교감을 갖고 네. 지금 그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자신부터도 사실은 최고의 과정의 자문위원으로 이번에 등록을 해서 그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주상의 회원들만이 갖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해서 지금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덧붙여서 아까 아침 학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적 네트워크 프렌드맨십을 연계하는 그런 학습이 아닌 정말 학습을 통해서 내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됐을 때 그 AI나 IoT나 빅데이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 사업과는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만드는 학습장을 개설을 한번 해보자.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서울 쪽은 그래서 여기에 뜻있는
몇 사람들은 아침에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지역의 석학들, 여기도 훌륭한 교수님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교수님들로 하여금 그러한 과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곧 내일 모레 가업성계를 해야 될 제 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도 그런 것을 하고 주로 이제 저희들 같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닌 정말 이제 창업을 해야 되고 벤처를 만들어 가야 되고 R&D를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과정을 이해하고 만들어 봐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마 더불어서 전주상의도 예. 확고한 그런 버팀목이 그 친구들로 하여금 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회장의 임기가 3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수상 경력과 또 발자취를 남긴 것처럼 임기 3년 내에는 정말 이것만큼은 반드시 한번 꼭 해보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회장님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당선 소감의 6대 비전과 같이 제시했던 그 비전에 대한 실행은 꼭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셨던 마음과 신뢰는 결코 변치 않겠습니다. 상의를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그 회원들과의 약속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고 꼭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 성장을 바라는 또 도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안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실 텐데 힘찬 각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위기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이 어렵다고는 하나 우리 생각과 가치를 전환하고 지역 공동체로서 같이 우리 상의도 함께 해 나가고 그런다면 아마 우리 지역 경제의 공동체로서 해왔던 우리 상의가 더욱 미래 비전을 가지고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상의로 꼭 성공,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들이 함께 손을 모은 만큼 더 멀리 그리고 더 크게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